똑똑이들, 이거 알고 있었어? 기름값이 3주 만에 40%나 폭등했는데, 기름값이 이렇게 급등한 다음에 미국 역사에서 경기 침체가 안 온 경우가 딱 한 번밖에 없어. 딱 한 번. 72달러에서 106달러. 3주야. 3주 만에. 중동에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곳이 봉쇄됐거든. 거기가 막히면 전 세계 기름의 5분의 1이 한 번에 끊겨. 페르시아만에서 나오는 기름이 전부 그 좁은 목을 통해서 나오거든.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편의점에서 팔리는 음료수의 20%가 딱 하나의 배송 루트로 오는데 그 도로가 갑자기 막힌 거야. 2차 대전 이후 미국에서 경기 침체가 딱 11번 있었어. 그중에 10번, 91%가 유가 급등 직후에 왔어. 91%. 근데 지금 뉴스에서는 그냥 중동 긴장, 유가 상승이라고만 떠들고 있는데 투자자인 우리가 봐야 할 본질은 그게 아니야. 유가가 올랐다는 게 문제가 아니야. 왜 올랐냐가 우리 계좌의 생사를 가른다는 거야. 이걸 모르고 지금 에너지 ETF 담아볼까? 하고 들어갔다가 6개월 뒤에 지하 10층까지 끌려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유가가 진짜로 경기 침체를 부르는 조건이 뭔지, 지금 FED, 미국 중앙은행이 얼마나 힘든 선택지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전부 가지고 왔으니까 딱 집중해봐. 자, 먼저 제일 중요한 걸 짚고 가야 해. 유가가 오르는 이유에는 두 종류가 있어.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우리 계좌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치킨집으로 생각해봐. 치킨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이유가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닭이 갑자기 부족해진 경우, 전염병이 돌았거나 수입이 끊겼거나, 이러면 치킨집 사장은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 근데 손님들은 갑자기 돈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 이게 공급 충격이야. 진짜 위험한 쪽이야. 두 번째, 치킨이 너무 인기 있어진 경우, 유튜버가 이 집 치킨 미쳤다 하고 올렸는데 대박이 난 거야. 수요가 폭발한 거야. 이러면 경기가 좋다는 신호야. 가격은 오르지만 실제로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 이게 수요 충격이야. 상대적으로 괜찮은 쪽이야. 지금 호르무즈 봉쇄는 뭐야? 닭이 갑자기 사라진 거야. 전형적인 공급 충격이야. 2004년이랑 2011년에도 유가가 크게 올랐는데 그때는 경기 침체가 없었어. 왜냐? 그때는 전 세계 경제가 너무 잘 나가서 수요가 폭발한 케이스였거든. 치킨이 너무 맛있어서 가격이 오른 거야. 지금은 달라. 닭이 강제로 사라진 케이스야. 그래서 훨씬 더 조심해야 해.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유가 자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FED야. FED가 뭔지 잠깐 설명할게. 미국 중앙은행이야.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이랑 같은 역할인데 금리를 올리고 내리면서 미국 경제 전체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관이야. 근데 이 FED가 지금 진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 이렇게 생각해봐. 닌들이 집주인이야. 근데 갑자기 수도요금이 3배로 올랐어. 선택지가 3가지야. 하나, 세입자한테 월세를 올려받아. 내 손해는 줄어드는데 세입자가 못 버티면 나가버릴 수 있어. 이게 금리 인상이야. 돈 빌린 사람들이 이자를 못 버티면 경기가 죽어. 둘, 내가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버텨. 당장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도요금이 쌓여. 이게 금리 동결이야. 물가가 계속 오르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셋, 그냥 전세를 빼고 집을 팔아버려. 이러면 더 큰 혼란이 와. 셋 다 좋은 선택지가 없어. 이게 지금 FED가 처한 상황이야. 그리고 여기서 역사가 하나 알려주는 게 있어. 버냉키 전 FED 의장이 연구를 했는데 과거 기름값 충격이 왔을 때 경제가 실제로 망가진 이유에 67에서 75%는 기름값 자체가 아니었어. FED가 기름값 때문에 금리를 올린 그 결정이 범인이었어. 기름값이 오르는 건 도화선이야. 근데 폭탄은 FED가 터뜨리는 거야. 자, 여기까지 들으면 님들 머릿속에 질문이 막 쏟아질 거야. 내가 미리 다 정리해왔어. 하나씩 빠르게 쳐낼게. 첫 번째, 그럼 기름값 130달러 넘으면 무조건 경기 침체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려. 130달러가 넘고 그 상태가 몇 달 동안 유지되면 침체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가. 하지만 전쟁이 빠르게 정리되거나 산유국들이 생산을 늘리면 기름값이 다시 내려올 수 있어. 숫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그 가격이 유지되느냐가 핵심이야. 두 번째, 미국은 이제 기름을 직접 뽑아서 파는 나라인데 예전이랑 다른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이번 상황의 완충 포인트야. 2004년 이전까지 미국은 기름을 사다 쓰는 나라였어. 기름값이 오르면 돈이 중동으로 빠져나갔지. 근데 지금은 달라. 미국이 세계 최대 기름 생산국이야. 기름값이 오르면 텍사스 기름 회사들은 오히려 돈을 벌어. 그리고 또 하나. 옛날엔 물건 하나 만들 때 기름이 지금보다 훨씬 많이 필요했어. 지금은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기름 없이도 돌아가는 부분이 많아졌어. 치킨집 비유로 하면 치킨 한 마리 튀길 때 쓰는 기름량이 70% 줄어든 거야. 그만큼 충격이 덜해. 세 번째, 그럼 안심해도 돼? 하지만 이건 시작도 불과했어. 140달러를 넘고 거기에 FED가 금리까지 올리면 그게 1979년 최악의 시나리오야. 1979년에 진짜로 있었던 일이야. 기름값 폭등에 금리 인상이 동시에 터지면서 미국 경기 침체가 2년 이상 갔어. 그때 주식 계좌가 반토막 이하로 내려간 사람이 수두룩했어. 그리고 역사에서 하나 더 짚고 싶어. 지금 이 상황을 1973년 오일 쇼크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는 더 멀리 보고 싶어. 1941년에 미국이 일본에 기름 공급을 끊어버렸어. 일본 입장에서 에너지가 갑자기 차단된 거야. 그게 진주말 공습이 터진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야. 에너지를 무기로 쓰는 지정학은 80년 전에도 있었어. 역사는 또 이걸 알려줘. 걸프전, 이라크전, 두 번 다 전쟁 직후에 단기 충격이 왔고 그 다음에 반등했어. 근데 1973년 오일 쇼크처럼 공급이 실제로 장기간 끊겼을 때는 몇 년을 갔어.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전쟁이 터졌냐가 아니야. 공급이 실제로 얼마나 오래 끊기느냐야.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가보자. 도대체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내가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왔어. 시나리오 A, 빠른 수습, 단기 충격으로 끝, 확률 50%. 전쟁이 90일 안에 정리되거나 협상이 타결돼. 호르무즈 봉쇄가 실제로 장기화되지 않아. 이러면 기름값은 천천히 85에서 90달러 선으로 내려와. FED는 좀 더 지켜보겠다 하면서 금리를 건드리지 않아. 증시는 잠깐 흔들리다가 반등해. 시나리오 B, 스태그플레이션. 투자자한테 가장 짜증나는 시나리오. 확률 35%. 스태그플레이션이 뭔지 모르는 사람 있을 거야. 바로 설명할게.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상태야. 치킨집 비유로 하면 손님은 안 오는데 재료값만 계속 오르는 거야. 사장 입장에서 최악이잖아. 이 시나리오는 봉쇄가 3에서 6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기름값이 115에서 125달러 사이에서 버티는 거야. FED가 금리를 올려. 근데 경기도 동시에 식어가. 이때는 주식도 채권도 같이 흔들려. 어디에 넣어도 손에 잡히는 게 없는 구간이야. 시나리오 C, 1979년 최악 재현, 본격 경기 침체, 확률 15%. 기름값이 130달러를 돌파하고 수개월 버텨. FED가 금리를 강하게 올려. 무디스라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가 이미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을 49%로 잡았어. 이 시나리오에선 그 확률이 60에서 70%까지 올라가. 현금 비중이 낮은 사람은 계좌가 반토막 이하로 내려갈 사람이 수두룩해.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고. 내가 모니터링해야 할 핵심 변수 3가지를 알려줄게. 첫째, 전쟁이 얼마나 이어지느냐. 종전 협상 소식이 나오면 시나리오 A, 전선이 확대되거나 다른 나라가 끼어들면 시나리오 C 쪽으로 넘어가. 둘째, FED가 어떤 말을 하느냐. 우리 물가 잡겠다 하면 금리 올린다는 신호야. 시나리오 B 또는 C 경고 등. FED가 우리 경기 지켜보겠다 하면 동결 유지, 시나리오 A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야. 뉴스에서 FOMC나 파월 이름 나오면 그 발언 방향 꼭 체크해. 셋째, 기름값 130달러 돌파 여부. 이 선을 2주 이상 넘어서면 시나리오 C를 진지하게 대비해야 해. 반대로 115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숨통이 트이는 신호야. 정리할게. 이번 기름값 폭등은 단순한 중동 기름값 얘기가 아니야. 진짜 본질은 FED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1에서 2년 경지를 결정한다는 거야. 자, 그럼 내 계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에너지 ETF나 원자재 관련 자산을 이미 들고 있는 사람. 패닉셀은 절대 하지 마. 지금 단기 수혜 구간이야. 지금 공포에 던지는 건 가장 좋은 타이밍에 나오는 거야. 다만 비중이 너무 높으면 일부를 조금씩 팔면서 현금을 확보해도 130달러 돌파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거야.
투자는 생존이 먼저야. 지금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 지금 당장 몰빵은 절대 안 돼. 빠르게 수습되는 시나리오 A라면 지금 이미 고점 근처에서 사는 거야. 급하게 먹으려다가 체하는 거라고. 들어간다면 분할 매수로. 지금 30%, 130달러 근처에서 흐름 확인 후 30%, 나머지는 현금으로 보유해. 그리고 레버리지는 절대 쓰지 마. 유가 관련 자산은 변동성이 극단적이야. 레버리지는 지하실 윽팽여탈이야. 장기 투자자. 사실 님들이 제일 편한 위치야. 지금 단기 소음에 흔들릴 필요 없어. 역사를 보면 전쟁 직후 12에서 18개월 안에 시장은 대부분 회복했어. 조정이 오면 우량 자산을 천천히 모아가는 기회로 봐. 단 핵심 변수 3가지는 주기적으로 체크해줘. 130달러 돌파에 페드 금리 인상 콤보가 뜨면 그때 비중을 한 번 더 점검하면 돼. 지금 많이 불안하지? 당연히 불안해. 이건 네가 겁이 많아서가 아니야. 지금 이 시장이 원래 그렇게 사람 긴장시키도록 설계돼 있어. 근데 기억해. 결국 투자는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생존 게임이야.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구조를 아는 사람은 기회를 잡는다는 거. 오늘 영상이 그 구조를 아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하나 더. 투자는 뭘 사느냐보다 뭘 안 사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 지금이 그 타이밍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줘.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이렇게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둬. 너랑 나 함께 돈 걱정 없이 살자고.